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IoT 스페셜리스트 SA 이진선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IoT 환경에 맞게 지원되는 다양한 AWS 서비스들 중에서 대표적인 IoT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AWS IoT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디바이스 구축을 도와드리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커넥티비티와 컨트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와 그 스트리밍 서비스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각 카테고리별로 대표적인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엣지 플랫폼 서비스인 IoT 그린그래스, 그리고 IoT 핵심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IoT 코어,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디지털 트윈화해서 효과적인 시각화를 제공을 하는 IoT 트윈 메이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CU용 오픈소스인 RTOS인 FreeRTOS가 있고, 그리고 AWS 파트너사가 클라우드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하드웨어 모듈인 IoT 익스프레스 링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코어에 여러 기능들을 지원을 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IoT 디바이스 SDK가 있고, 그리고 엣지 플랫폼 서비스인 IoT 그린그래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엣지 플랫폼 서비스로서 디바이스를 클라우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추론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배포하고 관리하게 도와주는 IoT 그린그래스를 대표 서비스로 뽑을 수 있습니다. AWS IoT 그린그래스는 대량의 디바이스에 앱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유연한 엣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IoT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IoT 디바이스 환경을 구축을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 디바이스에 직접 그린그래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AWS에 연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케이스는 전원 공급과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고성능의 디바이스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TV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IoT 그린그래스를 허브나 게이트웨이 디바이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IoT 디바이스들이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하지는 않고 IoT 그린그래스가 설치된 허브나 게이트웨이하고 로컬로 통신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고성능 디바이스에서 여러 개의 저전력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집계하고 필터링하는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디바이스의 그린그래스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한 후에는 클라우드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김이 발생을 해도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엣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oT 그린그래스의 컴포넌트는 그린그래스 코어 디바이스에 배포하고 실행하는 그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배포하고 삭제하도록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그 뉴클리어스나 CRI 컴포넌트 같은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의 컴포넌트를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커스텀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스텀 컴포넌트 기능으로 로컬 시스템이라든지 로컬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노이즈를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그래스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렇게 트레이닝한 머신러닝 모델을 컴포넌트 형태로 디바이스에 쉽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에 배포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추론을 하고 그 결과값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서 이상 감지나 예지 정비 등의 과제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컬 디바이스에 그린그래스를 설치를 하고 컴포넌트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컬 환경에 엣지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배포된 컴포넌트들로 지금 보이시는 그 7가지 정도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IoT 그린그래스는 로컬 디바이스 간의 메시징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나 상태 동기화를 위해서 로컬 디바이스 섀도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세이지메이커나 다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로 트레이닝된 머신러닝 모델을 컴포넌트 형태로 배포를 해서 로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추론하고 그 결과값을 로컬에서 바로 확인하는 형태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서 수집되는 그런 사이즈가 큰 이미지 데이터도 스트림 형태로 실시간 수집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컴포넌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리소스를 설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 안에서 디바이스의 리소스 매니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커스텀 컴포넌트를 직접 구성을 하시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일괄로 배포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린그래스의 컴포넌트로 수집된 데이터는 그 컴포넌트 구성 정보에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oT 데이터를 이제 IoT 코어를 통해서 내부 AWS 서비스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IoT 사이트 와이즈나 IoT 애널리틱스 이런 IoT 서비스로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처럼 큰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키네시스 서비스나 클라우드 워치로 로그 정보를 전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나 텔레메트리 정보를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프레미스나 로컬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로 양방향 전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데이터 수집 말고도 그린그래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별로 AWS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나 커스텀 컴포넌트를 배포하고 그 배포 버전을 관리를 하고 그 설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컴포넌트 배포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로도 컴포넌트를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ECR이나 또 람다를 연동을 해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구성을 하시고 배포를 하셔서 AWS 서비스를 엣지까지 확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IoT 그린그래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커넥티비티와 컨트롤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지금 보시는 5가지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들의 연결과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IoT 핵심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AWS IoT 코어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의 레지스트리 정보를 이용을 해서 디바이스를 인덱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연결된 디바이스를 모니터링을 해서 비정상 동작을 감지하는 보안 서비스인 디바이스 디펜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된 디바이스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데이터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그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 조건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IoT 플리와이즈 서비스가 있고, 또 다양한 로봇 벤더의 로봇들을 연결하고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로보러너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AWS IoT 코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디바이스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그 규모에 맞게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AWS IoT 코어는 IoT 구축을 위한 핵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클라우드와 연결하고 스케일러블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와 메시지에 대해서 라우팅 작업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나 다른 디바이스로도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AWS IoT 코어는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 인증 기능, 그리고 연결 관리,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로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브로커 기능, 그리고 데이터를 AWS 서비스로 전달하는 룰 엔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 상태 제어 기능인 그 디바이스 섀도우 기능과 디바이스를 레지스트리 형태로 정의하는 기능, 그리고 디바이스 연결 상태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코어는 대표적인 경량 IoT 프로토콜인 MQTT 프로토콜을 디폴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켓이나 HTTP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인증으로 상호 TLS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TLS 시큐어 채널을 생성을 해서 안전하게 메시지 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지원되는 인증서의 키 교환 알고리즘은 디폴트로 RSA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ECC 알고리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고유의 서버 인증서를 등록을 해서 커스텀한 도메인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IoT 코어의 기능으로 이제 메시지 브로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MQTT 프로토콜의 퍼블리시, subscribe 메시지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디바이스 간의 양방향 메시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 꺼진 상태를 퍼블리시 메시지로 IoT 코어에 전달을 하면 해당 토픽 정보를 subscribe하고 있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에어컨이 꺼졌다는 상태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받도록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 필터에 와일드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리한 토픽에서 자유롭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룰 엔진 기능은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원하는 AWS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쿼리 형태로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토픽 정보나 조건에 따라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속도가 빠르고 확장성이 좋아서 많이 사용되는 NoSQL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나 IoT 데이터에 최적화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타임스트림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커스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람다로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3 서비스로 전달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oT 코어 서비스를 통해서 20개 이상의 다양한 AWS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주는 룰 엔진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기능은 디바이스 섀도우 기능입니다. 이 디바이스 섀도우 기능은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일 때도 상태를 변경을 했다가 온라인일 때 온라인으로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상태를 동기화를 해서 싱크를 맞추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디바이스의 마지막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항상 그 최신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이 디바이스 섀도우 기능을 통해서 상태를 최신 정보로 항상 제어하고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널리틱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서비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5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IoT 센서에서 발생을 하는 변경 사항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응답을 트리거를 할 수 있도록 IoT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IoT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주는 IoT 애널리틱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돼서 그 자산 모델링을 통해서 그 실시간 자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IoT 사이트 와이즈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이미지나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즈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3D 시각화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IoT 트윈 메이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트윈 메이커 서비스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실제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쉽게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IoT 트윈 메이커 서비스 설명에 앞서서 디지털 트윈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그 디지털 트윈은 비즈니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실환경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나 그 상태를 모방하는 일종의 실제 시스템의 디지털 레플리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유즈 케이스로 먼저 운영 환경 개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설비나 장비를 모니터링을 할 때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3D 뷰에 연결을 해서 효율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익숙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장비의 위치와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관적인 시각화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그 원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빌딩 내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입주자의 편안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퍼블릭 레퍼런스로 에어컨 제조회사로 유명한 캐리어라는 글로벌 제조 업체에서는 그 빌딩 내의 환경을 IoT 트윈 메이커의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자사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장 위치나 그 데이터를 한눈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간별로 세분화된 그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을 하면서 공간별 에너지 최적화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디지털 트윈의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AWS IoT 트윈 메이커를 통해서 빌딩, 공장, 그리고 산업 장비나 생산 라인 등의 실제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IoT 트윈 메이커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AWS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한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들을 매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3D 모델 리소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새로 생성한 그 3D 모델 리소스를 업로드를 해서 앞에서 생성한 자산 모델과 결합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운영 환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3D 시각화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윈 메이커의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윈 메이커의 동작 방식을 설명하자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고객이 PLC로 제어되는 그런 장비 센서라든지 또는 비디오 카메라나 IoT 센서를 통해서 장비나 시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실제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장비나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트윈 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결합한 실제 환경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을 해서 시각화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나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는 이제 각자의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구현된 동일한 시각화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IoT 트윈메이커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커넥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빌트인 형태로 제공되는 커넥터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서드파티 데이터 소스나 로컬에 있는 DB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체 커넥터를 구현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한 데이터 소스 간의 관계를 매핑을 해서 쉽게 관리하고 수정하실 수 있도록 자산을 모델링하는 모델 빌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 리소스를 업로드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델 빌더로 생성한 모델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배치를 해서 실제 환경과 같은 3D 뷰, 즉 디지털 트윈을 생성할 수 있는 씬 컴포저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한 디지털 트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각화 대시보드 툴인 그라파나에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WS 파트너사를 통하거나 직접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IoT 트윈 메이커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쿠키 팩토리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금 3D 리소스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툴인 그라파나로 쿠키 생산 라인의 디지털 트윈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 라인과 연결된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IoT 트윈 메이커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AWS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IoT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확장성이 좋으면서 유연한 디바이스 관리 기능이나 보안 기능,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연동해주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AI, ML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에서 시각화 기능까지 포함하는 그런 IoT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AWS IoT 서비스 소개 세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그 IoT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근무 시간에는 이제 앞서 이진선 SA님께서 그 IoT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 통해서 저희 이 IoT 서비스를 어떻게 좀 산업 사례에 적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아젠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이제 IoT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시각화, 그리고 진흥화 과제, 그리고 데이터 트윈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IoT 서비스 소개에 대해서는 그 앞전 시간에 이진선 SE님께서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요. 요약된 내용만 한번 더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AWS IoT 서비스는 그 데이터 수집 기능뿐만 아니라 그 대규모의 디바이스 관리, 그리고 특히 이제 고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인증서 배포라든지, 대량의 그 자동화된 프로비저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이제 다른 AWS 서비스와 이제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홈 IoT라든지 아니면 매니팩처링, 그리고 오토모티브, 뭐 리테일, 그리고 로보틱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IoT 서비스는 이렇게 좀 카테고리에 나눠서 고객님께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디바이스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번에 근본의 이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IoT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먼저 이제 하시게 된 일은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제 그 고객님의 그 설비로부터 또는 이제 뭐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AWS IoT에서 고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뭐 IoT 디바이스 SDK라든지 아니면 그린그래스 코어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제 제조를 위한, 이제 제조 설비를 위한 그 공장에는 이렇게 설비 옆에 이제 PLC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이 PLC는 뭐 고객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모듈형 PLC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실 거고, 뭐 그 단독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아이오링크 마스터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PLC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존의 이 설비 옆에 고객님들께서 이 설비로부터의 그 PLC 데이터를, 이 PLC의 데이터를 그 모드버스 TCP나 OPGA로 수집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그 설비 옆에 뭐 산업용 그 PC라든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하시고 데이터를 수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AWS IoT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실 때도 뭐 기존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설비 옆에 배치되어 있는 산업용 그 미니 PC라든지 뭐 서버에다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WS IoT 디바이스 SDK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린그래스 V2 코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좀 데모 설비로 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객님들의 실제 그 제조 설비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뭐 그것은 좀 보안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조그마한 디바이스에서도 뭐 지금 컨베이어 머신에 지나가면 제품이 어떤 건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아이오닉 마스터, 뭐 세이프티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센서, 그다음에 산업용 미니 PC, 그리고 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영업 관계에서 뭐 PS라든지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고객님들께서 흔히 이제 설비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뭐 PC, PLC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고객님들께서 이제 하실 부분이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좀 손쉽게 시각화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도 고객님께서 기존에는 그 백엔드를 구축하시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쿼리하시고 또 프론트엔드까지 구축하셔서 이렇게 뭐 웹 기반으로 만드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AWS IoT 사이트와이즈 모니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쉽게 대시보드를 구축하시고 또 이제 스레스홀드 값도 이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차트의 모양도 이 그 고객님께서 클릭 하셔가지고 이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화면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고객님께서 수집하고 계시는 실제 데이터인데요. 이것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원하는 형태의 차트를 구성하실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구조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고객님께서 이미 이제 IT 기술자,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님들께서는 그 이런 뭐 백엔드 구축하시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쿼리하시고 뭐 프론트엔드 만들어셔가지고 대시보드 구축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라파나 같은 그 시각화 솔루션으로 그 대시보드를 만드시는 것에 이미 익숙하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공장에서 그 IT가 아니라 OT 기술자, 그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이제 대시보드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시간과 이제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사이트와이즈 모니터와 같은 기능이 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이제 그 데모 설비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들을
이제 사이트와이즈 모니터로 구성한 이제 대시보드로 그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사이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그 시계열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빠르게 이제 그 퍼포먼스 문제 없이 그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이건 이제 그 협동 로봇의 데이터를 이제 모드버스 TCP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주요 이제 센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KPI를 그 IoT 사이트와이즈 모니터로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현재 뭐 로봇의 온도라든지 뭐 작업 수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센서 데이터라든지 KPI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와이즈 모니터를 사실 이제 공장 환경에 따라서는 그 외부에서 이런 그 대시보드를 보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 공장 내부에서 즉 온프레미스에서도 이런 이 대시보드를 손쉽게 구축을 하고 보실 수 있으시면 더 좋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이트와이즈 엣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와이즈 엣지를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이 엣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셔도 되고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그 엣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뭐 전처리하시고 이런 부분 다 가능하시고 또 이제 매트릭을 계산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데이터를 뭐 트랜스포머 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섭씨를 화씨를 바꾸시거나 뭐 KPI를 계산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엣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사이트와이즈 모니터의 이런 이제 기능도 동일하게 그 오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가 아니라 오프레미스에서 고객님께서 구축하셔가지고 그 구성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엣지에서 그 사이트와이즈 엣지를 사용하시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또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이제 매니지먼트를 위한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이트와이즈 기능은 그 글로벌하게 유명한 이제 그 코카콜라 그 저게 이제 CCI 쪽에서 이제 도입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테크노브레이징과 같은 이제 그 업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그 고객님들도 많이 도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사례를 퍼블릭하게 그 오픈해드리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 고객님들께서는 뭐 아직 퍼블릭 사례로 동의해 주신 부분이 없어서 해외 사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데이터 수집도 하셨고 그리고 시각화도 이제 빠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님들께서 더욱더 이제 그 진행화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흔히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과제는 뭐 아무래도 예지 정비와 이제 그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앞서 이진선 SA님께서 소개해드렸던 그린그래스를 이용해서 예지 정비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 공장에서 그 공장에 있는 설비에서 PLC를 통해서 그 수집되는 데이터를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클라우드 사이드로 와서 이제 IoT 코어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또 이제 룰 엔진을 타고 이제 S3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아진 센서 데이터를 머신러닝 그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전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글루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 상에서 그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진행하시고 결과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만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엣지에다가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설사 이 클라우드와의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공장 내에서, 엣지에서, 그 온프레미스에서 계속해서 그 이 예지 정비를 위한 머신러닝 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머신러닝 트레이닝은 뭐 고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 이것을 실시간으로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뭐 계속 모아두더라도 이 머신러닝 트레이닝은 뭐 12시간마다 한 번, 뭐 24시간마다 한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더욱 정교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이제 그린그래스 통해서 그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이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머신러닝 추론하시게 되고, 결국 지금 현재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장이 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이제 구성해본 구성은, 만들어본 구성은 이 그 아이오링크 마스터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PH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모드보드 TCP로 수집한 경우도 있고, PCU로 다이렉트로 수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PH와 연결되어 있는 PH와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산업용 미니 PC에다가 그 그린그래스 코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 그린그래스 코어 소프트웨어 위에다가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해서 이 실린더가 정상 동작할 건지 고장이 날 건지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이제 데모 설비에다 적용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크게 보이는 것이 실린더입니다. 이 실린더의 그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정말로 고장이 날 거라고 판단이 된 이후에는 실제로 고장이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례로는 그 이제 뭐 비전 검사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전 검사를 위한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지나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머신러닝 트레이닝에 활용이 필요하신데요. 이런 이미지나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해가지고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은 좀 고객님들께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AWS 사용 요금 때문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이 또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이미지나 비디오는 그냥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그 트래픽이 좀 그 제일 적은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뭐 S3나 아니면 KVS 같은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리머 같은 곳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진행하시고요. 머신러닝 트레이닝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델을 그대로 똑같이 그린그래스 통해서 이제 엣지에다가 배포하시고, 이 나중에 이제 이 엣지에서는 계속 이 비전 검사를 위해서는 뭐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야 되겠죠, 디바이스에서. 근데 이것은 어차피 엣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클라우드로 계속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은 지금 제품에 이제 그 비전 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오케이인지 N인지 그 결과값만 뭐 제이슨으로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결과만 이제 뭐 클라우드로 IoT 코어를 통해서 보내주고, 뭐 이후에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웹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그 결과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를 히스토리컬하게 데이터베이스나 S3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그 LG전자에서 만든 디바이스입니다. 원래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실 텐데, 일단 뭐 약간 로고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투명 케이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제 박스에 붙어 있는 AWS 서비스 아이콘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추론해내는 이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이런 이제 그 서비스 아이콘을 가지고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그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디바이스에다가 그린그래스를 설치하고 모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그 아래쪽에 이렇게 결과까지 보여지는 이 그 추론되는 이 영상 자체는 또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크로 개발한 그 스트리밍 서버를 그린그래스의 컴포넌트로 그린그래스의 그 컴포넌트로서 이제 배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온프레미스에서 엣지에서 바로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클라우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로 이런 계속 똑같이 이 추론되는 영상을 보내는 것은 그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로는 그냥 판단된 그 결과만 제이슨으로 작은 양의 데이터로 엔큐티드를 보여주고요. 엣지에서만 이렇게 RTSP로 그 브라우저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추론이 되고 있는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 그리고 AWS가 이런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이긴 하지만 고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IoT 비즈니스를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이미 이제 온프레미스에 가지고 계신 엣지에 가지고 계신 리소스도 최대한 활용하시고 더불어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더욱더 진보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저희가 이제 광동제약의 우황청심환을 이제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 알맹이는 저희가 먹고 이제 겉에 박스만 가지고 이 박스에 글씨가 한글인지 한자인지 그런 것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이물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사하는 사례를 구출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그린그래스를 설치하고 이제 모델을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런 추론되고 있는 과정 자체도 이제 플라스크로 구축한 구현한 작은 사이즈의 스트리밍 서버를 컴포넌트로 배포해서 이제 보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대비 약간 이제 영상이 좀 끊김이 이제 보이죠. 조금 전에 AWS 서비스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신 부분은 조금 더 매끄러운데 이건 지금 광동제약 사례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사실 이제 엔비디아 제슨 나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조금 더 잘 사용했으면은 더욱더 퍼포먼스가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GPU를 사용을 안 했고 엔비디아 제슨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좀 실수로 이제 CPU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좀 이런 그린그래스의 추론 결과나 이런 추론의 이제 그런 유연성은 엣지 디바이스 하드웨어 퍼포먼스에 좀 디펜던트하다는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이제 더 디바이스에 GPU가 내장된 디바이스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이제 매끄러운 추론 결과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예지 장비라든지 비전 검사 같은 이제 지능화 과제를 원활하게 이제 구축하고 계속해서 지속하려면은 무언가 이제 하나의 이제 사이클 그리고 뭔가 이제 잘 돌아가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린그래스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이진선 SA님께서 잘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린그래스가 이제 마치 이제 고객님의 디바이스를 위한 하나의 이제 IoT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안드로이드 앱 만들어가지고 등록하고 여러 대의 디바이스에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iOS용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다가 올리고 배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고객님의 다양한 산업사를 위한 고객님만의 디바이스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여러 곳에다가 재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에코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진선 SA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독자적으로 그린그래스가 단독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주변의 다른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표로 클라우드와 인터랙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린그래스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제 모노리틱한 구조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고객님이 IoT 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 단위의 모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 그린그래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컴포넌트 배포라든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그래스 코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아까 한번 보셨을 텐데 이것을 리눅스라든지 윈도우즈와 같은 OS 위에다가 그린그래스 코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물리적으로 컨트롤 하셔야 되는 센서들이 추가가 된다면은 추가되는 센서들을 계속해서 원활하게 제어하고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모듈화된 기능들만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IoT 앱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온습도 거리 센서나 진동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위한 컴포넌트를 배포했지만
나중에 이 그 센서들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지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분리가 되면은 그때 이 컴포넌트도 원격으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그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는 뭐 예를 들면은 그 고객님의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인퍼런스 코드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IoT 앱 자체가 그 고객님께서 원하실 때 얼마든지 이제 업데이트도 가능하시고 삭제도 가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더욱 정교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반복하시더라도 그 머신러닝 트레이닝이 한번 반복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이제 IoT 앱을 만들어서 재배포하도록 이제 구성해서 뭐그 자동화된 형태로 더욱더 고객님의 그런 고객님의 추론 결과를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컴포넌트를 그 고객님께서 처음에는 그 고객님의 로컬 환경에서 고객님이 그 하나의 디바이스만을 타겟팅해서 만드신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대상을 정해서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능은 뭐 만드신 앱을 무조건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배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이 앱을 배포받을 타겟을 좀 정하실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례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공장에 보면 이제 설비가 있고 설비에 보면은 뭐 PLC라든지 세이프티 컨트롤러라든지 여러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설비 옆에다가 이런 PLC 그냥 같이 이제 설치해 놓게 됐는데 요즘엔 좀 더 관리적인 부분이나 더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이런 산업용 인터페이스만 모아놓은 캐비넷 등을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비넷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분은 이제 그린그래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뭐 PLC도 아래쪽에 이제 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세이프티 컨트롤러 같은 뭐 다양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캐비넷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그 세로로 캐비넷에다가 꽂을 수 있는 그 캐비넷 그 미니 PC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 PC에는 그 리눅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디바이스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일반적으로 리눅스라든지 뭐 윈도우 조회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동일하게 이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이제 이 캐비넷 형태의 미니 PC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다양한 형태의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OS도 이제 리눅스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린그래스를 얹었던 이제 다릅니다. 센서도 온습도 센서, 거리 센서 내장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센서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컴포넌트 배포했고, 이 센서의 데이터 값이 바뀌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그 IoT 코어로 결국 이제 IoT 코어로 이제 배포가 되는 전달이 되는 MQTT로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리 센서 값을 가지고 혹시 뭐 캐비넷 문이 열렸는지 뭐 닫혔는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이제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이진선 SA님께서 IoT TM에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짚어드리기만 하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운영의 그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그 더욱 진보된 기능으로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서 보여드렸던 예지 정비라든지 비전 검사 이런 머신러닝 추론의 결과까지도 다 결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메이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객님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던가에 상관없이 그 접근해서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사실 좀 저희가 좀 타겟팅하는 부분은 기존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가 굉장히 실사 레벨의 그 뛰어난 이제 품질의 그 그래픽도 지원해 드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그냥 웹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뭐 적당히 이제 그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그리고 이제 그 웹 기반으로 렌더링에 부담이 없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 3D 씬을 지원을 해드리고 뭐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이제 구축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만드신 디지털 트윈도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하시기가 너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능들은 이제 임진선 SA님께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하나씩 배치해가지고 디지털 팀이 만드실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싱컴포저의 모습도 이제 앞서 이제 한번 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최종 결과물은 그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 하나로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 하나는 뭐 이 그 고객님들께서 기존에 이미 그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 IoT 팀 메이커가 인티그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래프 하나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서 IoT 팀 메이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에서 IoT 팀 메이커에다가 계속 쿼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IoT 팀 메이커가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한 3D 씬도 그 제공을 해드리고, 비디오도 연계해서 제공해드리고, 또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연관해서 한꺼번에 이제 그래프 하나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이제 보실 사례는 이건 저희가 그 지멘스 마인드스피어랑 좀 그 IoT 팀 메이커를 인테그레이션해서 협업을 한 사례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멘스 마인드스피어 쪽의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공장의 지도라든지 뭐 KPI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실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지금 뭐 예, 값들도 보이고 여기에 이제 그 스팀 메이커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돼서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3D 씬이 그 AWS IoT 팀 메이커로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구축이 된 그 3D 씬입니다. 뭐 당연히 이것이 이제 그 중위 중화 가능하고 고객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로테이션을 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 하나 클릭하니까 지금 오른쪽에 로봇이 동작하고 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실제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부분은 이 3D 씬을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그 동작하고 있는 그 영상 자체도 저희 그 KVS 엣지 커넥터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그 전달받아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멘스 와이드 스피어는 뭐 예전에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연계해서 이 지금 뭐 로봇의 이런 부품을 좀 변경했을 때 이 로봇파를 지금 쓰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썼을 때 어떻게 좀 양상이 바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연계해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저희 IoT 팀 메이커도 그 ML 인사이트라고 하는 모듈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머신러닝의 결과로 이제 나온 것을 그 이 IoT 팀 메이커에서 그 접근을 해서 그 머신러닝 추론의 결과까지도 통합해서 보실 수 있고 더욱 진보된 그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이제 싱컴포저에다가 그 이제 뭐 하나의 이제 그런 그 리소스를 그 임포트해서 가져와 가지고 그 씬을 구성했던 그런 사례만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객님께서 이제 뭐 어떤 설비가 있으면은 그 설비에 그 CAD 파일, CAD나 BIM 아니면 이제 뭐 PDMS, PDS 파일 이런 것처럼 기존 그 설비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3D 모델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였고요. 앞에 보여드린 것 부분까지는. 그런데 실제 사례는 고객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설비에 뭐 CAD라든지 이런 걸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이것을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면은 또 다시 뭐 사람이 사전을 보고 한 땀 한 땀 다시 이제 만들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좀 다른 방법으로 고객님께서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메로포트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이고 이것은 흔히 부동산 사이트 가시면은 이렇게 360도로 이제 스캔해 놓은 그 영상을 스캔된 데이터를 그 올려놓은 곳을 많이 보시고 계실 거고요. 이 메로포트도 사실 부동산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좀 소개해 줄 때도 뭐 자기 집을 메로포트로 스캔한 다음에 올리기도 하고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메로포트로 이렇게 360도로 스캔한 데이터를 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AWS IoT 팀 메이커로 임포트해서 빠르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앞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다른 사례처럼 뭐 캐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퓨전 GLTF 형식으로 변환만 해가지고 임포트하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을 다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체 좀 윤곽적인 부분은 이제 이 360도로 스캔을 하고 세부적으로 계속 위치가 바뀌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그 3D 모델링된 데이터를 파일을 그 임포트 해가지고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사례는 이제 약간 산업이 좀 바뀌어서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모빌리티 쪽과 좀 관련된 이제 사례거든요. 이 업체에서는 이제 그 버스에 있는 바퀴의 그 센서 데이터, 타이어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타이어 모니터링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면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언제 그 타이어를 좀 교체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그 분석을 하는 그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특성상, 업의 특성상 좀 이제 그 출장을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센서의 위치라든지 디바이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꾸며 놓으니까 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한번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다른 분한테 이 뭐 디바이스의 위치가 어디 있다 이런 것을 전달하기가 너무 용이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제 뭐 실사 레벨의 그 디지털 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주요 부품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더욱이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 상태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이제 시스템에 그 뭐 상태에 문제가 있는 점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화면에는 그 타이어 공기압 경고가 발생이 된 거고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IoT 트윈메이커에서 지원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고객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룰에 따라서 그냥 이제 뭐 인디케이터의 모양이 바뀐다든지 색상이 바뀐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이제 제조 쪽으로 좀 연계를 해보신다 하더라도 그 제조 쪽에 이제 그 어떤 설비를 오퍼레이팅 하셔야 되는 룰을 가진 분들께 보통 설비에 대한 트레이닝을 먼저 많이 하시는데 그 트레이닝을 뭐 실제 설비를 보고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디지털 트윈,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의 내부 트레이닝을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사례는 실제 저희가 그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라고 하면 바이오 제약 쪽에 그 최대 규모의 컴포넌스에 이 실제 물리적인 그 설비와 그 디지털 트윈을 좀 구축해서 전시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베이어 머신이 있고 여기 이제 로봇이 이제 제품을 좀 운반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이제 산업용 캐비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컨베이어 그 머신 위에는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이제 제품들이 움직이고 로봇들이 이 제품을 그 배출하거나 아니면 투입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나가는 게 제품의 색상이 뭐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아니면 뭐 실린더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로봇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모터에 붙어 있는 그 뭐 가속도나 속도 이런 주요 이제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집을 해서 지금 약간 그 조금 전에 화면을 지나갔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디지털 트윈 화면에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화면에 로봇 앞에 보시면은 아이오링크 마스터 모듈들이 보일 거고요. 이 센서들이 이렇게 아이오링크로 다 통합해가지고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종국에는 이제 이 그 컨베이어 그 머신에는 그 IoT 게이트웨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oT 게이트웨이가 MQTT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부분은 이제 지나가는 제품의 그 바코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는 그 부분을 좀 약간 클로즈업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그 저희가 좀 데모로 구출했던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3D 씬 자체도 뭐 다행히 이제 저희 경우는 이런 그런 이 3, 그 CAD 파일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이제 좀 그 임포트 해가지고 빠르게 구축을 했고 뭐 말씀드렸던 주요 센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좀 아키텍처는 말씀드렸던 뭐 게이트웨이 그리고 캐비넷 안에 있는 캐비넷 형태의 미니 PC가 IoT 코어로 센서 데이터 전달해드리고 전국에 이제 디지털 팀이 만드시고 그래프 하나로 이제 그 배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아까 이진선 SA님께서 설명해드렸던 이제 모델 빌더를 통해서 엔터티 컴포넌트 모델로
그 고객님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설계하시고 실제 수집되는 피지컬한 데이터와 매핑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스텝 파일들이 좀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데이터 트윈을 좀 빠르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싱컨버를 통해서 이것도 다 배치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데이터 매핑하는 과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프 안으로 배포하는 거는 이 채 반나절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IoT 팀의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한 상태라서 이제 반나절에 좀 끝낼 수는 있었지만 그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협업하시면서 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진행하시면은 뭐 그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디지털 트윈 구축이 이제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IoT 웨비나에서 파트너 소개와 혜택 안내 세션을 맡은 솔트웨어 박세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솔트웨어가 어떤 회사인지와 웨비나를 통해 어떤 혜택을 제공드릴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트웨어는 국내 다른 파트너스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회사가 설립된 2000년대 초부터 하드웨어 기반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고 자체 개발 포털 솔루션 사업 같은 여러 사업 부문을 진행해왔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AWS의 MSP로 국내 손꼽히는 전문 파트너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솔트웨어는 기존 온프레미스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한 아키텍처 구성, 구축, 설계 등의 기술 지원이 가능한 파트너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클라우드와 AWS 관련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솔트웨어는 픽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사분들의 주요 관심사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링, 마이그레이션 등 클라우드 기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 대응과 기술 지원 리포팅 등 기본적인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데브옵스, 마이그레이션,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트웨어는 이머전데이 파트너로 AWS 기술 내재화와 직원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AWS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 영상 제공이 아니라 실습 및 참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AI, ML, 보안, 컨테이너 같은 최신 기술들도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와르라는 아키텍처, 운영 환경 최적화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AWS 파이낸셜, 데브옵스 컴피턴시 등 인증받은 역량을 통해서 고객사의 성공적인 AWS 도입을 돕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6월에는 KCSP, 쿠버네티스 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솔트웨어는 AWS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자체 개발 빌링 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저 친화적인 대시보드를 통해 AWS 주요 서비스와 계정별 비용 관리 등 리소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 절감에 필수적인 RI나 SP 구매 추천 같은 기능과 임계치 설정을 통한 비용 증감에 대한 알람 기능 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모니터링 외에도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 네트워크단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MSP 가입 고객에 한해서는 인시던트 리포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퍼링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타사와는 다르게 긴급 장애랑 임계치를 넘어서는 장애가 발생된 경우 단순 텍스트 알림이 아닌 전화 알람을 통해서 주말, 연휴에도 고객분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고객 케어를 통해 이미 다수의 고객사가 저희 솔트웨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솔트웨어를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